네,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황우환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요즘 날씨도 너무 좀 좋고 그래서. 날씨가 좋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 근데 확실히 근데 뭐랄까, 이제 밤에 확실히 네. 그 해가 짧아졌다. 자꾸 해가 길어졌다고 내가 얘기하는데 해가 짧아진 거는 확실히 조금 그게 뭐랄까? 이게 티가 나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너무 길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사실 그쵸, 이제 그쵸.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고 네. 할 정도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너무 짧아진 거 아니냐. 그리고 올해 겨울이 빨리 온대요? 아니, 좀 추울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뭐 라니뇨, 엘니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영향으로 올 겨울은 좀 추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자꾸 그런 얘기해요. 이게 이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 없다. 기후이기 때문에 다 곧 다 망한다. 끝난다. 세상은. 아니 뭐 이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냐 이게. 400년을 보신다고 제가 페북글에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기후학자들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70년? 그 뭔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느낌은 들어요. 뭐냐면 여름이 그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없는 사람한테는 여름이 낫다. 왜냐면은 옛날에 여름은 뭐 솔직히 뭐 그늘 들어가고 뭐 이렇게 조금 쉬고 이러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좀 이렇게 시원함을 찾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여름이었다면 지금은 이거는 이게 진짜 사람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 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부고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 집중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맞아. 특히 이제 환절기 맞아. 아니면은 이제 혹석이나 혹한기 이럴 때가 이제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춥고 덥고가 생명과 많이 연결되는 그런 거고, 갑자기 이제 여름이 더 나기 좋다 뭐 이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봤던 책에 있잖아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세. 그치. 요즘은 이제 그런 감성을 이제 전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서는 여름이 더 힘들고 겨울이 겨울이 훨씬 낫다 그런 얘기죠. 왜냐면 겨울에는 온기로 버틸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너무 싫어. 사람을 이제 싫어하게 되는 관계. 난 솔직히 약간 대중교통 이런 데서도 자꾸 옆에 누가 약간 이게 좀 덩치가 좀 큰 남성분이나 이런 분이 옆에 앉으면 너무 싫어요. 왜냐면 닿잖아. 아니 그러기도 하고 이제 요즘은 이제 버스가 사실 좀 이제 뭐 시원하게 이제 많이 돼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창문 열고 다니고 이랬잖아요. 그때 이제 막 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지하철 보면은 막 옆에 누가 이렇게 닿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나도 땀 났고 본인도 이렇게 상대방도 땀 난 상태에서 이렇게 닿는 거 기분 안 좋잖아, 사실. 근데 가끔 나 혼자 기분 나쁜가 싶을 때가 있어가지고 더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네, 서대문구가 이번에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교육도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주로 서대문 구정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 많이 드리지만, 어쨌든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거는 모든 지금 지자체가 다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환경교육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를 선정해서 더 앞으로도 환경교육을 잘 해달라라는 의미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이제 축하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를 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네. 그 드릴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그렇죠. 축하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다만 뭐 그 내용 자체가 조금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다고 그렇죠. 저 근데 이걸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설명 많이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환경교육 도시라고 그게 선정이 되는데, 교육 도시로 선정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동 친화 도시, 여성 친화 도시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그것도 선정돼 있죠. 사실 그것도 돼 서대문구요. 있는 상태죠. 그리고 뭐 유네스코 교육 도시 뭐 이런 네, 것들 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대문구가 이런 이제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높은 도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이제 어떤 도시라고 이제 부여할 때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선정을 할 때 좀 눈여겨봤던 부분들은 서대문구 환경교육조례. 교육조례. 네, 이게 제정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조례가 그러니까 정책이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또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고. 다시 일단 법적 근거가 있고 정책이 있고. 네.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또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인프라가 있고. 네. 그러니까 법적 근거, 정책, 인프라가 있는. 여기에 이제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했다는 거는 의지도 있는.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 서대문구청의 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또 있어요. 특징. 이제 5세 아동 및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혹은 이제 그 수탁기관들, 이런 무슨 센터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의무 환경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서대문구가 환경 교육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는 진짜 다 있긴 하네요. 법적 근거도 있고, 정책도 있고, 의지도 있고, 특징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특징도 있고, 다 뭐 충분히 뭐 이렇게 선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 있었다, 있었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데, 네. 문제는 그러면 이게 잘 운영이 될 것인가? 그것도 있고, 숟가락을 제가 한 잔. 예. 한번 더 얹으십시오, 빨리. 이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는데, 이걸 들으시는 우리 구 관계자분들, 저에게 표창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요? 너무 자화자찬 같겠지만, 네. 환경교육조례 제가 만들었거든요. 대표 발의. 그렇죠. 어쨌든 이제 제가 이렇게 발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조례고, 제가 이제 환경 관련된 조례들을 한 1년 동안 TF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봤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뭐 이경선 의원하고 몇 번 했던 얘기기도 하지만은 저기 뭐 유럽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갔다 오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TF를 이제 그때 환경과 기후 환경과 같이 1년 동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우리 조례들을 다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봤었는데 환경 기본 조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건 제가 제정한 게 아니고 개정한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보통 이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그거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 지자체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기본 조례라는 게 만들어진 것이지 뭐가 의지가 있거나 뭐가 있어가지고 만든 조례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게 2008년인가 제정됐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2018년부터 구현을 했으니까 10년간 거의 10년 손을 넘게 보지 않았어요. 뭐 그렇지 보통. 누가 손을 댑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TF 통해서 좀 개정을 했고 이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이 없는 건데 교육 중심으로 좀 얘기했기 때문이지만 환경정책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제가 이제 100명에 가까운 위원들이 구성될 수 있게 했어요. 약간 이거는 그러면은 거버넌스적인 성격이 그러니까. 강하게. 근데 이제 그 이유는 환경 관련된 조례가 환경 기본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례들이 있거든요. 뭐 에너지 기본 조례도 있고 뭐 이런데 에너지 위원회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각 위원회별로 분절적으로 있으면은 서대문구 환경 정책에 대해서 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위원회를 에너지 분과에서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그래서 환경 정책 위원회에 분과를 6개를 둔 거죠. 약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그렇죠. 그런 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했다라고 할까요? 뭐 약간 이렇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협치형으로 좀 이제 규모 있게 좀 재구성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시행이 좀 잘 제가 구상한 것만큼 규모 있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있을 당시에는 어땠어요? 그때 이제 시도는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저도 임기가 끝날 때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환경에 대한 뭐랄까 인식이랄까가 되게 애매해요 보면. 근데 저는 환경에 대한 인식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협치에 대한 좀 고민. 협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거기까지 가는 길이 짜증 나는 거야 약간. 되게 냉정하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집행부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제가 그냥 뭐 100명 정도 규모를 했지만 그만큼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겠느냐. 그렇지.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제 애로사항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하다 보면은 우리도 그런 능력이 성장하지 않을까. 서로가 이제 시민사회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고 뭐 그래서 에너지 조례도 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대응 조례 또 기금 조성할 수 있는 조례까지 하고 이제 전기자전거도 이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까지 이제 쭉 했죠. 세트로. 거기에 저희가 이제 더 넣은 게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그 당시 강원도하고 충남인가 이렇게 광역 단위로는 그렇게 있고 전국 단위로는 한 5개 지역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소위 말하는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련했던 거죠.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두바퀴 센터에서 약간 그 당시 두바퀴 센터인데 여기서 그걸 좀 담당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맞나요? 두바퀴 센터가 사실은 이제 다른 게 활성화되니까 네. 두바퀴 센터에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다른 거를 제안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제 그 제안보다는 다른 걸 고민하다가 또 제가 이제 환경교육 절에도 제출하고 하니 그럼 그 자리에 환경교육센터를 합시다. 사실 저는 거기다 반려동물 센터를 하고 싶긴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그때 환경교육센터가 만들어졌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름은 행복그린센터. 행복 그린센터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방송을 TMI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 네이밍이 이거는 정말 솔직히 좀 이 네이밍 센스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 그린센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인프라도 있긴 있는데 다소 아쉬운 거는 그 공간이 우리가 이제 애초에 생각했던 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좀 이제 돌아볼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근데 올해 좀 뭘 하더라고요, 행사를요. 여기 뭐 목지관이나 이런 데랑 행사를 하고 뭐 이런 거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는 약간 이제 뭐 이거 반갑죠. 그리고 뭐 교육 환경 도시 말지 뭐 이런 것들이 지정되고 이런 것들은 반가운데 다만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정책이 일관되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잘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지금 뭐 부서별로 다르게 작동한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구청장이 뭐 사안별로 다르게 이걸 바라본다랄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제가 이제 뭐 중앙이나 이런 데 이제 토론회 갈 때도 있으면은 네. 제안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이건 이제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이제 뭐 이게 그 기후 정책이나 환경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담당관을 설정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저는 근데 그런 식의 고민보다는 기후라고 하는 게 지금 모든 정책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구청장을 기초 단위에는 2명 정도로 해서 한 명을 더 둬서 그 분은 기후 정책을 모두 총괄할 수 있는. 약간 경제부총리처럼 뭐 그렇게 기후위기 부구청장 약간 이런 서울시에 느낌. 보면은 이제 행정 1부시장, 행정 2부시장 그렇죠, 그렇죠. 있고 정무부시장 있고 정무부시장 있잖아요. 네. 일종의 이제 2부시장과 정무부지사의 좀 개념을 섞어서 기후 정책을 부서별로 있는 걸 좀 이렇게 종합해서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구청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구청에서 지금 국장 자리 한 명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부청장 자리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지금은 이제 사실상 법제나 이런 소구에서는 네. 부구청장은 중앙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근데 지금 뭐 4급짜리 한 명을 더 늘린다는 거 뭐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장이 지금도 뭐 환경국장이 있는데 뭐 국장끼리 이제 대등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사실 국간에 뭐 이제 국간에도 서열은 사실 있다 하더라도 사실 냉정히 말하면은 뭐 환경 이쪽은 국가에 있는 부처만 봐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네. 기후 위기를 생각한다면 그런 제도를 좀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환경교육도시 선정해서 저는 키포인트는 사실은 5세 뭐 이하의 어린이나 네. 혹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는 공무원들 의무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의무교육이 제가 제정을 할 때 강원도인가 충남에선가 그 의무교육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집어넣고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위탁을 주는 센터 직원들까지 다 의무교육을 하도록 제가 이제 규정을 했는데 요 문구 이 한 조항을 만들 때 저항이 가장 셌어요. 공무원들이 교육받기 싫어한다. 그것도 바쁘다, 있지만 사실 힘들다. 공무원분들이 받아야 될 의무교육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의무교육인데 이것까지 지금 이제 하게 한다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걸 없애더라도 이걸 해야지 사실은. 근데 없앨 만한 의무교육이 별로 없어요. 그럼 더 해야지.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70년이 인류가 네.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인류가 사라질 수 그렇죠. 일단 위기감이 있는 거지.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 핵심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70년 지금 될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1.5도를 넘어섰다 다시 좀 내려앉았다. 이게 지금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환경에 대해서 우리 그런 문구 있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고 인용구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이 환경 의무교육을 정말 말 그대로 환경교육 조례가 이후에 만들어지더라도 이거를 지금 삽입해서 시행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좀 의무 교육을 좀 해야 되는 거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러니까 부구청장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기후위기가 모든 그걸 관통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여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신촌의 대중교통경영지구 같은 경우만 봐도 이 논리가 사실상 대중교통경영지구는 기후위기에 일어나는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이기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시내의 차를 적게 운행하게 하고 대중교통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런 탄소 배출을 적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인데 이게 제가 볼 때 이건 무서진 청장 때도 잘못된 건데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상권 활성화가 메인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네. 기후 위기에 어떤 도움이 되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은 전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도움되는 건 없습니다. 크게 될 건 없겠죠, 그러니까. 아니, 요만큼도 없어요, 네, 사실은. 네. 다만 저는 이제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의의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거나 지나가지 못할 때, 여기는 왜 못 지나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기회를. 다만 이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지금의 요 정도가 아니라 늘려야 되는 거죠. 엄청 이제 네. 도시적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대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도심. 네. 도심에는 예를 들면 대중교통만 다니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된다. 그치. 뭐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교육에 있어서 그쵸.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갖겠죠. 그쵸. 물론 이제 뭐 그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공급하는 거는 몇 시간 동안은 언제 뭐 새벽 시간에 할 수 있게 뭐 여기 열어준다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치. 여러 가지 방법이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연쇄로 그거 하는 정도 갖고는 큰 효과는 없지만 이건 네. 상징성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그 상징성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이미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결정할 시기가. 이게 지금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건 사실상 이제 이건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그쵸. 거기 때문에 키는 서울시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대로 지금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기후동행 카드도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하면서 네. 나름 오세훈 시장도 기후 환경 관련돼서는 본인이 이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데 이거를 여기서 그걸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약간 우리 구청장이 관련해서 너무 빨리 뭐를 얘기를 해버리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참에 네. 환경교육 도시로 우리가 네. 제정된 김해. 참에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해서 유지, 뭐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유지하면서 이거를 환경교육의 현장, 그치. 조보제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뭔가 이게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환경도시라고 하는 거를 선정됐다고 환경교육도시. 환경교육도시라고 하는 게 선정됐다고 보도자료 뿌리면서 축하합니다. 그러는데 정작 또 신촌에 와가지고 상권이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후이기고 나발이고 뭐 제껴 나 이래.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상권의 활성화는 중요하고 중요하죠. 다만 이게 이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냐는 이제 규명되는 게 좀 부족하다고 저는 제가 볼 봐요. 때는 지금 모든 통계가 딱히 다 믿기지 않는 통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층별로, 위치별로 그렇죠. 이게 선호도가 좀 다른 이 정책에 대해서 다른 면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좀 종합적으로 다시 봐야 될 부분이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고 25개 자치구를 보더라도 이런 위치를 선정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도심과 가까운 곳에 그렇죠. 특히 이제 신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곳에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함으로써 더욱더 우리가 환경교육도시 더 나가서 기후위기 대응도시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것들을 더 활용하고 지금 있어서 이제 우리 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저희가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지금 이제 환경교육 도시 된 김에 환경교육 거점들을 적어도 권역별로 조금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촌에도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거점, 뭐 제로웨이스트 가게 같은 경우를 좀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 본다거나 그쵸. 이렇게 해서 그곳을 지나가는 대학생들 혹은 시민들도 좀 고민해보고 경험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종로에도 그 무슨 화장품 가게가 있거든요. 그거 뭐예요? 이니스프리. 예? 이니스프리요? 제가 알기로는 이니스프리인가 하는 화장품 가게인데 뭐 유튜브니까 이게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런 환경 관련된 그런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차렸어요. 알맹 상점처럼 해가지고 알맹이만 주는 거군요. 그 껍데기 빼고. 그런 것도 네. 있고 거기에 있는 이제 이게 이제 재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그런 것도 걸 보여주고 보여주는. 그다음에 이제 이것 가지고 뭐 키링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게도 있는데 아니 그런 것도 좀 신촌에도 유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힙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힙하다는 거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관점이랄까 그런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을 신촌에서는 전혀 뭔가 이렇게 해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장사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좀 전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소위 말하는 가치 소비라고도 그쵸. 하잖아요. 그런 공간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런 색다르네? 음. 라고 하면서 힙지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전향적인 판단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교육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어쨌든 차승현 전 의원 제가 거의 90%한 것 같다면 그냥 예. 자화자찬. 네. 아니 먼저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뭐 지금 뭐 담당하시는 분들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시사를 조금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맙다는 말 한 번씩 문자로 보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교육환경도시, 환경교육도시, 교육환경도시, 환경교육도시. 환경교육도시 선정된 거 우리 축하합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